증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장중에는 다우지수도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미미하죠. 그렇더라도 일단 빨간불로 마감은 했고요. 다음에 S&P 500은 0.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나 이건 꽤 큰 폭의 조정이죠. 네, 하락을 했습니다. 첫 거래부터 왜 이렇게 무너졌나? 지난주 그러니까 2023년도 네 9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지수 모두가 다요. 2004년 이후 최장 랠리입니다. 지금 거의 뭐 20년 만에 최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피로도가 쌓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간 기준 수익률을 보면 다우가 13% 올랐습니다. S&P는 24%, 나스닥 지수는 무려 43%나 급등을 했습니다. 조정 나올만 했고요. 작년에 많이 오른 순서대로 조정의 폭이 깊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작년에 너무 뜨거웠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다소 과매수 영역, 그것도 극심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일정들을 좀 보면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지난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증시가 또 추가적인 랠리를 이어갔잖아요. 근데 의사록을 막상 딱 펼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고민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던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담긴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우리 시장이 그동안 기대가 좀 과했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잡히고 있어, 뭐 이런 속도라면 우리 기대해볼만,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고민의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뭐 구인 이직 보고서라던가 ADP 고용 변화라던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이번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되는 또 첫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금리 정책과 다 연관이 되는 지표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감에다가 뭐 이런 주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좀 쉬어가는,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랬는데, 근데 다우지수는 왜? 궁금하시죠? 일단 요 지도를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다우지수에는 뭐 업종 대표 기업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저도 오늘 구성 종목들을 쭉 보니까 오늘 확실히 이게 좀 나뉘어요. 색깔로 딱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이고 초록색이 상승인데, 전반적으로 기술주 진영의 붉은기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뭐 우르르 다 새빨갛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스, 유나이티드 헬스, 뭐 머크앤코, 이런 제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녹색이에요. 상승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을 보니까 이 오른쪽에 좀 진한 녹색인 유나이티드 헬스, 뭐 그 옆에 있는 머크앤코, 그 아래쪽에 있는 존슨앤존스, 그리고 뭐 암젠,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왼쪽 하단에도 금융 섹터들도 좀 녹색빛을 띠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 JP 모건, 그리고 또 오른쪽 그 제약 옆쪽에 보면은 이제 소매 쪽, 거기에서도 보면 뭐 월마트라든가 코카콜라든가 P&G, 이들이 대부분 다 녹색 진영인데 이게 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렇게 좋았으면 또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또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이다 보니까 기술주 진영 많이 빠졌지만 이쪽에서 그걸 상쇄해 주면서 그래도 다우지수는 그래도 선전을 했다. 다만 뭐 기술주들로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과매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기술주 진영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술주의 하락이 좀 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또 다른 이슈들 정리를 해왔는데요. 오늘 12월 S&P 글로벌에서 집계해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지표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월보다 많이 낮아졌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두 가지의 축이 금리 인하 기대감, 약간 뭐 상충하는 느낌도 나지만 그러면서도 경제는 견고하게 연착륙 기대감,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자꾸 금리 인하 기대감도 뭐 너무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어, 모든 기대가 과해, 뭐 이쪽에 찬물을 끼얹는 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경제 지표마저도 예상보다 전월보다 부진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경제에 대해서도 너무 기대를 했나? 뭐 이런 게 약간 맞물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경제 지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막 뒤집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S&P 글로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윌리엄스가 뭐라고 했냐면, 현재 주문량 추세를 고려할 때 확실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새해 그러니까 2024년 어떤 생산이라던가 고용이라던가 가격에 대한 어떤 하방 위험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나쁘게 나온 뭐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요거는 앞으로 뭐 ISM에서 또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 뭐 서비스업 지표 이번 주에 다 줄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 비트코인 이슈이긴 한데, 지난 2022년 4월 이후 거의 뭐 2년 만이죠. 2년 만에 45,000달러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요 며칠 코인 시장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왜 미국 증시 얘기하다가 비트코인을, 우리 증시에도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죠. 근데 오늘 코인베이스 주가는 9.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이 기업도 한 2.4%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커졌구나. 그 코인 관련 주들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들 하락은 했구나. 지금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한 국면이구나. 이런 걸 또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거 두 번째 이슈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숨 고르고 나면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다시 반등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 너무 첫 거래가 조금 김이 새서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정 나올 때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제 실망스러운 얘기만 하면 실망스럽잖아요. 우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요 애널리스트, 워낙에 되게 유명하고 열심히 뭐 IT 쪽 공부 많이 하는, 분석 많이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요 댄 아이브스는 올해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와, 마감가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14,76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작년 연말 지수가 한 15,000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2만 포인트를 돌파를 한대요. 그 얘기는 작년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 33% 더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한 45% 올랐는데 올해 33%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이 연준의 강력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거시적 지표들도 약간 불안해.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썰물처럼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나스닥 지수에는 여전히 견고한 모멘텀이 있다. 무엇? AI. 이게 지속적으로 AI 시장에서는 순풍이 불고 있고,
또한 수익화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다들 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또 아웃풋이 나오기도 하는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프트웨어나 칩 분야, 반도체 칩 분야에서 아마 올해 M&A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뭐 지수도 좋겠지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몽고디비, 뭐 팔로알토 이런 기업들 이번에 올해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도 저희가 들을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는요. 뭐 새해니까 네, 올해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관련해서 또 나오면 저희들이 또 탁 물어봐야죠. 네, 요분 사토리 펀드의 창립자이자 이 사토리 펀드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댄 아일즈입니다. 이분도 저희 방송 통해서도 아마 이름이나 사진이나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헤지펀드 전문가죠. 헤지펀드 뭐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도 월가에서 꽤 네, 유명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잘 맞추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매니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올해 최고의 종목으로 몇 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이분이 계속 지켜보니까 경기 침체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경향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도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연착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 기간에 분명히 아마존이 선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이 코로나 기간에 이 생산 능력을 상당히 좀 견고하게 또 구축을 해놨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올해 뭐 이익, 마진 이게 많이 확대될 잠재력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존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메타 꼽았습니다. 메타는 이 댄 나일즈가 작년에 올해 최고의 선택, 최고의 종목으로 해서 메타를 선정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메타가 작년 S&P 500 기업 중에 이 상승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9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메타를 잘 찝은 거죠. 그죠? 이 매니저가. 그랬는데 올해에도 최고의 종목으로 또 메타를 또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면 AI 부문에서의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도 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메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선거의 해입니다. 그죠? 대선이 있죠. 그러면 광고 지출이 는대요. 자, 메타는 광고 매출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지출이 줄어드는 거에 따른 수혜 거기에 있어서도 하나의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대적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 이익 기준으로 PER이 지금 25배라고 합니다. 근데 애플은 작년에 매출이 오히려 1%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이익 기준 퍼가 30배야. 야, 메타가 훨씬 나. 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두 종목 이야기를 했고 이 밖에 뭐 바이오 테크 기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ETF 이게 티커가 XBI입니다. 그거와 중국 인터넷과 기술 기업으로 묶여져 있는 ETF인 KWEB 이것도 추천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작년에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되게 좋을 거야. 약간 그런 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